다음은 축산정책과서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공하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정숙교 축산경제팀장입니다. 김성주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이정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질병 2기 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ASF, AI 구제역 청정화 및 차단 방역 대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AI, ASF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및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축산농가의 막대한 손해를 막고자 선제적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추동 방역에 대응하고자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법전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161개소를 운영하였고 현재 거점 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및 기자재 등 공급, 동절기 가금류 사육 제한 사업 추진, AI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CCTV 설치, 양돈동과 울타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ASF, AI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 구제역 백신 보강 접종 실시, 산란계 관리 등급 5만 수 이상 15개 농장 앞 통제초소 설치 운영, 고병원성 AI 삼성 방역 대책 추진, 가금농가 통절기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추진, 가금 양돈농가 전담 공무원제 지정 운영, 방역 전문 소독반을 운영하여 악성 가축질병 선제적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축사시설 냄새 저감 사업입니다. 축사 냄새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냄새 저감을 통하여 냄새 민원 해결과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내용으로는 냄새 방지 후 생균전 지효 사업에 674농가 320톤, 탈취제 240농가 16톤, 민원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 지역에 1130톤, 소규모 농가 톱밥 지원에 257농가에 2800톤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균제 지원 사업에 207농가 68톤, 탈취제 지원에 200농가 13,560kg, 민원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업체 선정은 되었으나 조달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수분 조절제 톱밥 지원은 116가 1,890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진행 중인 농가를 독려하여 연내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축산농가 TV 부속 관리를 위해 안성 축협을 TV 유통 전문 조직으로 지정하여 TV 관리 및 살포를 지원하고 1,107농가 대상으로 TV 부수도를 검사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 가금류, 우재료, 농가 순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농가별 가축 분류 배출 시설 관리 및 처리 현황 일제 전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일자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아울러 축산 냄새 저감 초점을 두고 관련 부서, 축산업계, 단체 및 주민의 다각도 의견을 수렴, 축산 냄새 추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냄새 저감 지원 사업 및 TV 부속도 검사를 독려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가축분유 배출시설 전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유 기본계획 수립 및 농가별 관리카드 작성, 향후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하겠으며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운영을 통해 문제점 해결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 향상을 위한 천진 축산 스마트팜 시설 구축으로
FTA에 대응하는 농가 경쟁력 및 축산업 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ICT 융복화 사업 7개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1개소, 가축 해목농장 2개소 총 20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84억 590만 8천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ICT 융복화 사업 1개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4개소, 가축 해목농장 1개소에 11억 4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진행 중인 농가를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사료작물 종자, 비닐 지원 4개 분야에 753농가에 17,400톤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억 4,966만 원입니다. 추진 시적으로는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70농가 730헥타로 9,660톤을 추진하였고요. 조사료 경영체 하베스트 장비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지원에 370농가 1,330kg, 볏짚 비닐 지원에 180농가에 3,08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진행 중인 농가를 독려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도축장 환경개선사입니다. 도축장의 시설 악취, 폐기물의 처리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도축장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여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도도람 LPC 공사이며 사업비는 도비 3억, 12 3억, 자부담 4억으로 총 1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슬러지 처리 설비 및 원심 탈수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시점은 금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장 내용물 탈수기 설치 및 폐수 집수 청소 작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은 11월 중 원심 탈수기 2세트 및 폐수 집수 덮개 공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가축 매물지 발굴 및 소멸 처리 사업입니다. 구조형 및 AI로 조성된 가축 매물지 발굴 소멸 처리를 실시하여 악취 및 토양,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011년에서 2014년 조성된 매물지로 1족 소재 3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제경쟁 입찰을 통한 전문업체 선정 후 위분의 사체를 파쇄, 분쇄 후 고온 랜덤리 처리를 통한 TB와 처리하는 소멸 처리 작업입니다. 추진 시점은 1개소를 소멸 처리하였고 사업비는 1억 2,62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개소도 10월 23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퇴비 부속도 검사 관련해서요. 추진율이 지금 65.8% 뿐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먼저 자료 낼 때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쪽 한 70% 좀 넘었습니다. 현재는. 네. 이게 보통 그러면 적합 판정률은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합격률이요? 합격률은 예. 그러니까 적합. 예. 그러니까 한 80% 이상 나옵니다. 현재. 80% 이상이요. 이게 지금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 3월 25일까지는 기도 기간이고요. 그 지나면 전 과태료 처분 이렇게. 지금 현장 단위에서 뭐 어려움은 없나요? 지금 지금 연말 되면 이게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부속도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좀 기술센터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쯤에 많이 몰릴까봐 3월 가장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밀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민원 사항은 없어요?
지금 전 부속도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나 그 네. 배란간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장비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자 같은 것도요. 네. 그러면은 그 일부 지금 민원 부분에 대해서 수용 계획이나 뭐 검토하신 거 있나요? 네, 이 검토 이제 시장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속도 관련돼서 이제 이 부속대 네. 지원을 조금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연말까지 여튼 뭐 그 추진율 일단 좀 높여서 일단 의무화 부분에 대한 제도가 좀 그 계도 기간 내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을 해주시기로 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축산업이 지난 조례 개정안 부분에서도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으셨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그 출로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간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으로 조금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크게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안성시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일단 가축 질병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축산 분뇨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 배양육 뭐 대체육 개발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출로 찾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할 일과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의 그 자정 노력이 여튼 이제 반드시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지금 발생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네, 3년째. 네네. 지금 아프리카 이제 돼지 열병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 중인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축 질병은 그 계속해서 이제 방역 그리고 이제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살처분이 어떤 보상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축산물 같은 소비 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해소를 해 나가고 뭐 해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염병 유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단 노력과 이제 예방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체계적으로 계속 이제 노력을 기울이셔야겠다라는 방안. 네, 예,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구제역 백신 접종부터 해서 지금 거점 소독 시설 초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시행 문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가장 또 큰 문제인 이제 환경 문제인데 이게 이제 냄새, 뭐 수질 오염, 뭐 등등의 이제 환경적인 그 영향의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어지고 있고 민원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단일 민원의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축사 그 냄새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 소규모 이미 이제 기업화 규모화되어지면서 여튼 이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해서 이제 시설 현대화가 일부 이제 이루어지는 측면이 뭐 있지만 그동안은 규모에 있어서도 그러고 하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운영해 오면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와 동시에 도시 자체가 여튼 이제 안성역시도 이제 도시화 진척 정도가 여튼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권 주장을 하는 그 시민들의 권리 의식 뭐 이런 것들에 비춰서 이제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제한 조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산업 부분에 대한 그 신규 진입이 사실상 이제 많이 어려워졌고 진입 장벽도 이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러한 것이 축산업의 또 그 생존의 문제와 이게 이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축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뭐 힘드신데 지금 이제 아까 보고 받기로는 협의체도 구성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좀 방법을 모색하려고 지금 이제 여러 노력을 좀 기울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투자, 여튼 가축 분뇨 부분에 대한 공공처리장은 아직까지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지만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네. 예, 그것을 포함해서 시설 현대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뭐 이런 것들 좀 통합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축 분뇨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있어서의 연구가 조금 같이 좀 병행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축산 농가들이 자구책을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행동 강령이면 행동 강령이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자발적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여건을 같이 좀 우리 집행부 단위에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TV 부속도 검사 대상 농가가 1,100인데 우리 가축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추 뭐 5천 가구 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위탁 처리 업체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중 농협에 지금 저 TV 공장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저 농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TV 부속을 시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며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로 나면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톱밥하고 버무려 놓은 상태에서 이 공장이 TV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부속시켜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부속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속을 거기서 시키죠. 왜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지금 일축 그 TV장이 이제 일축 그 축산인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일축 축산인의 3분의 1도 지금 처리를 못 해요. 3분의 1 정도 처리를 해나 하여간 두 개의 그 축분장에서 처리하는 게 3분의 1 정도 처리한다고 일축 전체를.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개인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부속을 이제 적당히 시켜서 이제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부속을 이제 정확히 시켜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농협에서도 이제 우리도 그러는 거지. 아니 왜 받는 사람만 받느냐? 같은 조합원인데 돌아가면서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축산농가가 우리 일축에 900농가니까 900농가에 뭐 5톤짜리 차면은 몇 개씩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고루 해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갖다 주는 사람만 계속 갖다 주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부속을 안 시키고 또 그냥 갖다 준다면 그 사람들은 아유 꼭 먹고 뭐 다 이런 적이지.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 부속을 거기 가서 해는 거냐 여기 가서? 그러니까 바로 안 나가고 농장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이 좀 마른 상태에서 이동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농협이라 다시 이제 거기 가서 예, 완전 단계는 거기 가서 하는 거기 거죠. 가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특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지. 클릭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못 가는 축산 농가들은
그쪽 일로 가는 농가들은 크게 엄청 많다고 보는 거죠. 농업 퇴비장애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이게 또 부속 검사, 이게 지금 이제 대개 보면은 일죽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는 그 강원도로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로 이제 많이 나가는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도는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못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년 3월 달 이후에는 우리 축산 분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대책 고민해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크게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크게 걱정이고, 그래서 또 뭐 옆에다가 부속 건물을 뭐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지을 수도 있고, 또 못 짓는 사람도 못 짓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강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스스로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스스로 그냥 이제 나갈 데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비육만 해도 이러는데, 다른 뭐 이제 돼지 이번에 이제 일주 하천 천 보니까 새카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뭐 다 오염도 다 그냥 또 이제 이 시계에서 그냥 돼지들이 다 그냥 저녁에 다 풀어버렸다 그거지.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탱크 있잖아요. 네, 탱크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탱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0도라마가 나오면은 100도나무 열흘이면은 1000도나무 아니에요? 아니, 네. 그냥 1000도나무. 그러면은 1000도나무 곱하기 한 일주일에 한 보름에 한 번씩 가보는 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거요. 그러면 그게 반출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확인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쌓아놨다가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쏟아지면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시스템 같은 게 없나? 우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탱크에 그 돼지 메뚜가 나오는 그 양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100리터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뭐 3,000리터인가? 3만 리터인가? 3,000리터인가? 그러면 중간중간 저 펌핑에 가잖아요. 우리 네. 차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처리장애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몇 차가 갔다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가지도 않고 그 오물은 없어. 그러면 그 오물이 어디 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